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의 B컷 50bp 인하 이후에도 아직도 금리는 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파월이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파월의 승리를 알렸죠. 9월에 금리 인하할 때 파월이 뭐라고 했나요?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자마자 증시도 호황이고 각종 고용 지표들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걸 계속 나타낸다?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각종 지표들을 한번 보실게요. 렛츠고! 10월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선언 청구 건수, 소매 판매 살아있고 고용도 살아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모두 예측치 내고요. 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살짝 높아지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폭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전과 동일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개월 만에 약간 최대치인데 보잉 파업 그리고 허리케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그 다음 주에 바로 해소됐습니다. 그 다음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4만 건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우려가 불식됐고요. 무튼 이때까지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고용이 좋고 미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파월이 50bp 인하를 했을까? 일단 50bp 인하는 역사적으로 몇 번 없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사건, 9.11 테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2007년, 8년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20년 코로나 시기, 이런 역대급 경제 위기 다음으로 B컷 인하를 한 게 지금 9월 18일입니다. 시장은 이번 B컷 인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시에만 B컷 인하를 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미 대선인데 미 대선 전에 이렇게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일어났고 지금 B컷 인하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옐런 미 재무장관과 파월의 빌드업입니다. 일단 이건 TGA 잔고를 확대 해석한 건데요. TGA 잔고는 미 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나타냅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국 정부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잔고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적게 했고 잔고가 줄어든다. 이거는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즉 거두어들인 세금을 TGA 잔고에 예치하고 재정 지출에 쓰는 돈은 이 TGA 잔고에서 인출해서 씁니다. 옐런이 지금 하반기에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TGA 잔고와 정부 지출을 통해서 미 증시의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조정다운 조정 없이 나스닥이 쭉 올라왔다고 제가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장기물 위주가 아닌 단기물 위주의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하면서 그 발행한 현금으로 TGA 잔고를 늘렸고 그 자금을 다시 시장에 풀면서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죠. 최근 또 보면 미증시 상승이 일어날 때 잔고를 계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옐런의 이런 관리 속에서 미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옐런이 더 이상 지금 잔고를 살짝 안 푸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에게 승기가 기우는 걸 느끼는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즉 양쪽에 발을 다 걸쳐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TGA 잔고를 모두 소진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면 안 그래도 트럼프는 옐런을 미 재무장관으로 다시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더 미운 털이 박히겠죠. 무튼 옐런이 감춰온 지표들이 미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터지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8월 달에 있었던 발표인데 미국 고용 수정치가 81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간의 비농업 고용 수정치를 8월 말에 발표했는데요. 이때 엄청 쇼크였습니다. 미국 고용 수정치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생겼다. 그리고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PCE, CPI와 함께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참고 지표다. 자, 이렇게 수정치가 발표되면서 이 당시 노동시장 둔화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실업률 또한 계속 상승하면서 4%대를 찍고 있었고요. 엔캐리 청산 우려로
8월 5일날 패닉셀, 블랙 먼데이도 있었죠. 근데 고금리 장기화 중인데 미국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노동시장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냉각되어 있었는데 옐런과 파월이 지표를 만지작 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됐고요. 이 수정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에 모든 이목이 쏠리게 됐죠. 그리고 바로 다음 9월에 FOMC에서 파월이 바로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0bp 빅컷 금리 인하는 항상 경제 위기 상황이면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경제 위기 신호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고작 2달 전인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건재하고 증시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또 우려되는 점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이전 대비는 동등 수준이지만 예측치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와 음식료 물가가 재상승한다? 그럼 트럼프 정책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금리가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또는 동결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금리 인하한 한국은 큰일 나겠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돼도 한국은 방위비도 9배 이상 내야 되고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데요.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봐도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보면 인위적으로 만지작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이 바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옐런 미 재무장관이 물러나게 될지 재임하게 될지 어떤 방향이든 후폭풍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민주당을 위해서 지표를 만지작 했던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튼 미 대선 전후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